우선 그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테이블을 먼저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과제하시면서 테이블을 다 만드셨겠지만, 어, 엑셀 파일의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테이블을 먼저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워크 타임즈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reate 워크 타임즈 테이블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빠졌네요. 그죠? create 테이블 그리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까 그 테이블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테이블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컬럼이 국가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국가 이름. 그래서 국가 이름은 country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차 2면 되지 않을까요? 네, 문자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변 길이 문자열로 정의를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라 이름들이 뭐 보니까 10글자가 넘는 나라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10글자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조금 넉넉하게 20글자 뭐 이렇게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이 2014라고 그 숫자로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오라클에서 테이블 컬럼 이름 만드실 때 2014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컬럼 이름 숫자로만 만드실 수는 없으세요.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얘를 큰 따옴표로 이렇게 감싸주시면 그러면 네, 2014라고 하는 문자열로 4개의 문자열로 그 컬럼 이름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실 수는 있고 근데 그러면은 그 좀 번거로운 점들이 나중에 뭐 셀렉트를 한다거나 조건문을 만든다거나라고 할 때 컬럼 이름을 항상 이렇게 큰 따옴표로 감싸가지고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방법이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만드는 거죠. 문자 하나 붙여주면 그러면 얘는 문자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Y2014 뭐 이런 식으로 컬럼 이름을 문자열과 숫자를 합쳐가지고요. 컬럼 이름을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으십니다. 어, 한 가지 이렇게 문자열과 숫자를 붙여서 만드실 때도요. 뒤쪽에다가 문자를 붙이시는 거는 그러니까 숫자로 시작하시면 안 돼요. 네, 컬럼 이름 만드실 때 숫자로 시작하는 거는 허용하지 않고요. 문자로 시작하고 그 뒤쪽에 숫자를 붙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연도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전부 다 네 자리밖에 안 되죠. 그래서 네 자리 숫자 이렇게 할 거고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2015 넘버 타입 2016 넘버 타입 2017 넘버 타입 마지막 컬럼이 2018이죠. 2018 그리고 넘버 타입 요 정도로 만드시면 그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계정은 제가 스콧 계정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오른쪽 상단 보시면은요, 스콧 계정으로 접속을 했고요. 스콧 계정에서 실행을 하시면 워크 타임즈라고 하는 테이블이 생성이 됐습니다. 테이블 옆에 접속 패널에서 테이블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고침해 보시면 여기 제일 마지막에 워크 타임즈라고 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컬럼은 6개, 문자열, 그리고 숫자, 정수 타입, 아직 데이터는 없죠. 네, 이렇게까지 만들어졌고요.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를 하면 되죠. 데이터를 불러오시는 방법은 만들어진 테이블에서 오른쪽 클릭, 데이터 임포트. 오른쪽 클릭하시면 팝업 메뉴, 컨텍스트 메뉴가 보이고요. 컨텍스트 메뉴에서
데이터 임포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파일에서 가져올 거기 때문에 로컬 파일 이 상태에 남겨두시고 여기서 파일을 찾아보기 하시면 되겠죠. 랩 SQL 폴더 밑에 있는 양평균 근로시간 이렇게 해서 열어보시면은요. 네. 미리 보기가 이렇게 보이죠. 미리 보기 보시면 여기 국가별 2014, 2015 하면서 이 컬럼 이름들 잘 들어가 있고요. 밑에 값들도 잘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변경할 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선택하는 부분, 설정하는 부분에서 변경하실 필요 없이 요 미리 보기 잘 보이시면요. 그 다음에 다음 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변경할 거는 없죠. 다음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모든 컬럼을 전부 다, 모든 컬럼에 있는 값들을 테이블에다가 인설트를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다음. 여기가 에러가 나는 부분들은 이 엑셀 파일에 있는 컬럼 이름하고요. 우리가 만든 테이블에, 대상 테이블의 컬럼 이름하고 다르기 때문인데, 그거를 1대1로 매칭시켜 주시면 돼요. 국가별은 여기 컨트리 컬럼, 그 다음 2014는 Y2014, 2015는 Y2015, 2016은 Y2016, 2017은 Y2017, 2018, Y.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국가별이라고 하는 컬럼은 컨트리 컬럼으로 임포트가 된다는 얘기고요. 2014라고 하는 컬럼은 Y2014라고 하는 컬럼으로 임포트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러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부분들이 전부 픽스가 됐죠. 네, 그러면 다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요약 정보예요. 이렇게 임포트를 할 거다. 무슨 무슨 소스에서 무슨 테이블로 임포트를 할 거다라는 요약 정보고요. 그냥 완료하시면 됩니다. 네, 완료를 하시게 되면 데이터 임포트 작업 성공했고 임포트를 커밋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설트한 내용들을 커밋까지 다 끝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타임 보시면은요. 데이터 탭을 클릭하셔가지고 새로 고침해 보시면 이런 값들이 쭉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행의 개수가 35개가 있고, 컬럼은 6개가 있고요. 일단 제일 위쪽에 한국이라고 하는 데이터 있죠. 요 값들만 한번 우리가 제대로 임포트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면, 2076, 그죠? 그 옆에는 2083, 그 다음 2068, 2018, 그 다음 1993. 요 한국 요거 하나만 보면 원본 데이터하고 어, 다른 게 없죠. 예, 제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뉴질랜드 한번 보시면은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행이 뉴질랜드라고 되어져 있고요. 1762, 1757, 1752, 1753, 1756. 네, 이렇게 값들이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되셨죠? 네, 이제 그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까지 테이블에 임포트하는 거를 성공했고요. 이제 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여기 5개의 문제를 드렸었습니다. 문제를 하기 전에 물론 우리가 테이블을 이렇게 직접 여기 판넬에다가 직접 열어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뭐 행의 개수 몇 개 안 되고 35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도 몇 개 안 되죠. 6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눈으로 딱 보고서 너린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구나. 너린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거를 잘 아실 수 있으세요. 그쵸? 음.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SQL 문장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제대로 임포트가 됐는지 데이터들을 탐색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체 행의 개수, 전체 행의 개수 같으면 select, count, 모든 컬럼, from, work,
타임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행의 개수가 전부 몇 개다? 35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각각의 컬럼에 컬럼에 그 널이 있는지 여부, 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 개수를 세면은 알 수 있어요. 그죠? select 우리가 만든 게 country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죠. 그 다음에 count y 2014가 있었죠. count y 2015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count y 2016이 있었고요. y 2017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y 2018 전부 다 from work times 이렇게 했습니다. 테이블의 전체 행의 개수도 35개였지만 각각의 컬럼에 널이 아닌 그 데이터들의 개수죠. 카운트와 같은 이런 집계 함수들, 통계 함수들은 그 컬럼의 널인 값들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수를 세는 것도 널이 아닌 데이터들의 개수인 거고요. sum, 합계를 계산할 때도 널이 아닌 값들의 합계를 계산하는 거고요. average,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도 널이 아닌 값들의 합계를 널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로 나눈 그게 평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집계 함수들은 SQL에서 오라클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집계 함수들은요. 그 널이 아닌 데이터들만 가지고서 집계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카운트를 세게 되면 개수를 세게 되면 널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컬럼에는 널이 없다. 모든 컬럼은 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보시면은요, 여기는 국가 이름들이 있죠. 국가 이름들이 있고요. 어, 여기는 전부 다 숫자들이죠. 그 이외의 다른 컬럼들은 전부 숫자들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문자열과 같은 것들을 명목형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명목형 변수들은 최소값, 최대값, 평균 이런 거를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몇 개가 등장하느냐, 국가 이름이 몇 번 등장하느냐, 이런 거를 개수를 셀 수밖에는 없어요. 그죠? 그 이외에 숫자 타입의 컬럼들은 최소값, 최대값, 평균, 뭐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게 연속형 변수와 그 다음에 범주형 변수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 우리가 눈으로 보셔도 이렇게 쭉 아시겠지만, 중복되는 나라 이름이 여기서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음. 그것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중복되지 않는 나라 이름 개수. select 하시면 되고요. count 하시면 되는데, distinct, country. 이렇게 하시면 되죠. work, times, 해서. 그럼 35개죠. 전체 행위 개수도 35개고요. 국가 이름도 35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한 나라가 여러 개의 행에 등장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 드렸던 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가 뭐였었냐면요. 조금 기다릴까요? 자, 1번 문제는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
그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 우리나라는 1년 동안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몇 시간을 일했는지, 2018년도에는 몇 시간을 일했는지, 요거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데이터를 봤을 때, select, 모든 컬러, from, work, times, 이렇게 보니까, 한국이라고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select, 모든 컬러, from, work, times, where. 그죠? 컬럼 이름은 컨츄리, 아빠, 한, 국, 그죠? 자, 이렇게 했더니 행이 하나도 안 나오죠. 결과가. 어, 아마, 지난주에 제가 요거 말씀드렸었을 겁니다. 그죠? 네. 이게 같다라고 비교했을 때 한국이라고 해서 같다라고 비교하게 되면 선택되는 행이 하나도 없어요. 선택되는 행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 이름이 한국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이루어진 문자열과 같은 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밑에는 바로 위쪽에 있었던 셀렉트 문장을 실행한 결과입니다. 셀렉트 문장 실행한 거고요. 자, 이 컨트리에 한국이라고 들어가 있죠. 여기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요. 요 안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서 몇 글자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다섯 글자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앞에 뭐가 있다? 앞에 공백이 있었던 거예요. 뒤쪽은 더 이상 드래그가 안 되는 걸로 보면 뒤쪽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빈칸 같은 것들은 없어요. 밑에 이스라엘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도 여기 더블 클릭 이렇게 해보시면은요. 빈칸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나와요. 그쵸? 음. 어, 이게 그 우리가 엑셀 파일을 그대로 임포트를 하니까 엑셀 파일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 엑셀 파일에 요 셀이라고 부르죠. 이 셀에 예를 들어서 요만큼의 공백이 있었다 그러면 요 공백도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공백들도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웨어절 만들 때, 단순히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모든 컬럼, 워크 타임스, 테이블에서 where, country, like 검색 쓰시면 되죠. like 검색 쓰시고, 앞에 몇 글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퍼센트, 그 다음에 한국, 뒤쪽에도 그 공백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더블 클릭해가지고 드래그를 실제로 해보니까 앞쪽에만 공백이 있고 뒤쪽에는 공백이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뒤쪽에 눈에 안 보이는 게 혹시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죠? 중간에 어디든지 포함이 되어져 있는이라고 검색하실 때에는 like, 퍼센트, 한국, 퍼센트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결과행이 몇 개가 나오냐면 한 개 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요. 요렇게 like 검색을 쓰시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러면은 한국은 2014년도에는 2076시간, 2015년에는 조금 더 늘어나서 2083시간, 2016년부터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2068시간, 2018시간, 1993시간이 연평균 근로시간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매번 이렇게 다른 국가도 이거랑 비슷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하기가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는 한국이라고 하는 글자 글자 앞에 앞에 공백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백일지 아니면은 어떤 또는 특수문자 눈에 보이지 않는 특수문자가 포함되어져 있어서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데이터 정제라고 하는 과정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정제한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필요 없는 공백들이 들어가 있는 값들을 그 공백들을 없애버린다거나 그 다음에 뭐 너린 값들을 뭐 다른 값들로 대체할 수 있는 값들이 있으면 대체를 한다거나 잘못 들어가 있는 값들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컬럼에는 한국이라고 들어가 있고 어떤 컬럼에는 대한민국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두 개는 같은 자료로 봐야 되겠죠. 뭐 그런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것을 데이터 정제라고 얘기를 해요. 불순한 데이터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거를 먼저 해볼 거냐면 모든 국가 이름들 앞에는 모든 국가 이름 앞에 포함된 포함된 공백일지 특수문자일지 모르겠어요. 공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자열 관련된 그 함수가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 함수는 알려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자,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열을 만들 겁니다. 문자열을 만들 건데, 세 칸을 공백을 넣어 볼게요. 그리고 hello, 공백 넣고요. SQL, 또 공백을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트림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이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함수예요. 문자열 함수인데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문자열을 그대로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대로 넣고 그 다음에 from to all 테이블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결과 보세요. select 문자열 from dual이라고 하면 이 문자열을 그대로 써두겠다는 뜻이고요. trim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자열을 어떻게 변경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여기다가 써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어, 여기 select 결과를 보세요. select 결과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공백이 들어가 있어요. 앞에 공백이 몇 개가 있냐면, 네, 죄송합니다. 여기가 공백이, 여기가 세 칸이 있어요, 세 칸이. 제가 세 칸 넣었거든요. 여기에 세 칸을 넣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비어있는 게 세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도 공백이 있어요. 뒤쪽에도. 중간에도 공백이 있고, 앞에도 공백이 있고, 뒤에도 공백이 있고, 중간에도 공백이 있고, 뒤쪽에도 공백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문자열인데, 이거를 트림이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을 했어요. 트림이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을 했더니, 중간에 있는 공백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중간에 있는 공백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뒤쪽에 공백 없죠. 앞쪽에 공백 없죠. 그죠? 음. 그래서 이 트림이라고 하는 함수는 트림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문자열이나 혹은 문자열이나 문자열 컬럼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그 문자열의 앞뒤, 문자열의 시작과 끝에 포함된 공백들을 모두 제거해 줍니다. 중요한 거는 문자열의 시작 부분에 있는 공백하고요. 문자열의 끝에 있는 공백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백들만 제거를 해주는 거고요. 문자열의 중간에 있는 공백들은 제거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때 트림이라고 하는 함수가 제거해주는 공백이라고 하는 거는요. 스페이스 키. 스페이스가 그 빈칸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탭, 엔터. 엔터는 줄바꿈이죠. 그죠? 스페이스로 입력한 공백들, 그 다음에 탭으로 입력한 공백들, 엔터를 쳐서 줄바꿈한 것들. 얘네들을 제거를 해줘요. 문자열 앞에 스페이스로 입력한 공백이나 탭이 있는 경우, 문자열 끝에 스페이스나 탭, 엔터로 입력한 공백이나 뭐 줄바꿈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 트림은 얘네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해줍니다. 어,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트림이 문자열의 시작과 끝에 있는 문자열의 앞 뒤에 있는 공백들을 제거를 해주니까 국가 이름 요걸로 제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 컨트리 하고요. 그 다음에 트림 함수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트림, 컨트리. 그럼, 이번에는 테이블의 워크 타임스죠. 자, 왼쪽은 트림 함수를 적용하지 않은 원래 값 그대로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트림 함수로 그 문자열의 시작과 끝에 포함된 공백들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제거가 된 것처럼 보이세요? 제거가 안 된 것처럼 보이세요? 원래 컬럼은 당연히 여기에 공백이 있는 게 맞죠. 근데 뒤쪽도 보세요. 제거가 안 돼 있죠. 제거가 안 돼 있습니다. 트림 함수가 트림 함수가요. 얘네들을 제거를 못 해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트림 함수가 제거해 줄 수 있는 공백은 스페이스, 탭, 엔터고요. 이것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특수한 그런 특수 기호로 들어가 있는 공백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스페이스로 입력한 공백이 아니고 탭으로 입력한 공백도 아니고 엔터 줄바꿈으로 입력한 공백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트림으로 적용이 안 돼요. 트림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요? 또 다른 방법은 우리 얘를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마우스로 드래그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나만 드래그 할게요. 하나만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C. 요거 하기 전에 요거 먼저 볼까요? 우리 이거는 수업 시간에 사용했었던 함수인데
replace라고 하는 함수 기억나세요? 여기에는 문자열 데이터나 문자열 컬럼을 주시면 되고요. 어, 두 번째는 바꾸기 전 문자열, 그 다음에 바꿀 문자열. 얘는 무슨 일을 해요? 문자열에서 문자열에서 바꾸기 전에 문자열을 마지막 아규먼트인 바꿀 문자열로 변환을 해주는 게 그게 replace죠. replace.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서 select. 자, 위쪽이랑 똑같이 공백 넣고요. hello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 공백 넣고요. SQL이라고 쓰고요. 공백을 넣었어요. 이렇게. 자, 이번엔 replace. 자, 여기 문자열 그대로 복사 좀 할게. 문자열 그대로 복사. 그 다음에 저는 스페이스로 공백을 넣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스페이스 한 칸. 다운표 안에 스페이스 한 칸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다운표 안에 아무런 글자가 없어요. 그냥 다운표만 쓴 거예요. 다운표만. 자, 여기가 원래 문자열. 이 문자열에서 공백을 찾으면, 스페이스바가 입력된 부분을 찾으면 뭘로 바꿔라? 비어있는 문자열로 바꿔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음. 이거는 이런 문자열에서 여기서는 스페이스로 입력한 공백을 비어있는 문자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빈 문자열로 대체해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실행해 보시면은요, 어떻게 됐나요? 원래 문자열은 앞에 공백, 중간에도 공백, 끝에도 공백, 요렇게 있었죠. 이렇게 있었는데, 바뀐 건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뀐 거는 공백이 하나도 없어요. 앞에도 공백이 없고, 뒤에도 공백이 없고, 중간에도 다 없어져 버렸죠. 모든 공백을 이 문자열 안에 등장하는 모든 스페이스들을 비어 있는 거, 아무 글자도 없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죠. 되셨습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select country from work times. 자, 여기에 뭔가가 있었잖아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하나만 선택하셔도 돼요. 하나만 선택해가지고요.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C. 그래서 replace 컨츄리에 있는 컨츄리 자 여기다 붙여넣기 그리고 비어있는 문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요런 뭔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아무것도 없는 걸로 대체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실행해 볼까요? 보이는 게 다른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없죠. 앞에 없죠. 뒤쪽에도 없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 다른 국가들도 전부 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는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여기 항상
앞에 몇 글자가 있는 거냐? 모든 그 모든 국가 이름들이요. 전부 다 앞에 세, 세 칸씩 들어가 있어요. 그런 규칙을 알면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replace를 이용한 방법. 이건 replace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정제하는 방법이 데이터에 공백이 있으니까 공백을 제거해 볼까? 제거해 보는 것으로 가장 먼저 사용해 볼 수 있는 함수는 트림. 근데 우리가 트림을 적용을 했더니 나라 이름 앞에 포함된 공백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죠? 제거하지 못한 이유는 트림이라고 하는 함수가 제거해 줄 수 있는 거는 스페이스와 탭과 엔터들을 제거해 주는 거고요. 그 이외의 다른 공백들은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림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런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은 replace를 사용해 보자. replace를 사용하려면 바꾸기 전에 문자열을 찾아야 돼요. 바꾸기 전에 문자열은 어쩔 수 없어요. 실제 데이터를 보고 실제 데이터를 보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복사. 그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복사는 돼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문자열을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로 대체를 해버리겠다라고 하시면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리플레이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또 다른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서브스트링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브스트링은요, 문자열이나 문자열 컬럼을 주죠. 그 다음에 자르기 시작할 인덱스를 주시면 돼요. 일단 서브스트링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요거는 한번 다뤘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서브스트링은 어디서부터 자르기 시작해라 라는 것만 주면 거기서부터 문자열 끝까지를 다 잘라줘요. 이거는 문자열이나 문자열 컬럼에서 그 시작 인덱스부터 마지막까지부터 문자열 끝까지를 잘라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헬로 SQL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또 한번 해볼게요. 앞에 세 칸 있어요. 그 다음에 헬로우가 있고 SQL이 있고 뒤에 또 세 칸이 있어요. 자, 이거를 서브 스트링. 자, 똑같은 문자열이어야 되겠죠? 자, 여기가 세 칸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H가 들어간 건 몇 번째예요? 네 번째죠. 그죠? 그럼 몇 번째부터 자르면 되냐면 네 번째부터 자르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부터. From you are 이렇게 해볼까요?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원래는 앞에 세 칸이 있었고, 세 칸에 빈 공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문자열들이 나오고, 뒤쪽에도 공백이 일부 포함이 되어서 있는데, 서브스트링을 한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쪽에는 공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개가 잘려버렸죠. 네 번째부터예요. 네 번째부터 문자열 끝까지. 뒤쪽에 있는 공백은 제거해주지 못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거를 이용해도 가능한 게 뭐냐면, 우리는 국가 이름들 앞쪽에는 뭔가 특수 기호로 빈칸들이 입력이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뒤쪽에는, 나라 이름 뒤에는 빈칸이 없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 서브스트링을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select, country가 있고요. 서브 스트링.
컨츄리. 모든 글자가 다 세 글자씩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네 번째부터 잘라라.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빈칸 3개 들어가고 한국, 빈칸 3개 들어가고 이스라엘, 빈칸 3개 들어가고 일본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빈칸이 다 사라졌죠. 그리고 원래 데이터의 뒤쪽에는 공백이 없었어요. 그러면 서브 스트링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복사해 오는 것만, 복사해서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모든 국가 이름이 앞쪽에 동일하게 똑같은 글자 수만큼 무엇인가 특수 기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서브 스트링을 이용해도 괜찮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를 정제할 때 replace나 substring 정도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업데이트 할게요. 업데이트하는 문장은 어떻게 써요?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셋, 그 다음에 바꿀 컬럼 이름, 그 다음에 등호, 여기다 바꿀 값 넣어주는 거죠. 그죠? 바꿀 값 넣어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replace가 된 거나 아니면 서브스트링이 된 걸 원하는 거죠. 서브스트링으로 해볼까요? 서브스트링, 컨츄리, 앞에서 네 번째 인덱스부터 자르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웨어절이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행들을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할 거기 때문에. 그죠? 한국,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이렇게 모든 행들을 업데이트를 해버릴 거기 때문에 외워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셋, 나라 이름에서 앞에서 네 번째부터 세 글자 잘라버리고 네 번째부터 끝까지라고 하는 걸로 업데이트 하겠다예요. 자, 실행해 볼까요? 실행. 몇 개의 행이 한꺼번에 업데이트가 됐습니까? 35개의 행이 전부 다 업데이트가 됐죠. 그쵸? 네. 그럼 이거는 커밋 해야 돼요, 이제. 네, 커밋. 여기까지가 데이터 정제. 여기가 데이터 정제를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이런 게 가능해져요. from, work times, where, 그 다음에 country. 이제는 이렇게 비교하셔도 돼요. 같다. 그리고 한국, 공백 없이. 그러면 데이터 잘 나오죠. 그죠? 어,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엑셀 파일의 내용을 테이블로 임포트를 하거나 CSV 파일의 내용들을 데이터로 임포트를 하거나 혹은 우리가 웹에서 크롤링이라고 해요.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웹에 있는 것들을 막 긁어가지고 데이터를 테이블에다가 인설트를 하다 보면 이렇게 쓸모없는 공백들이 데이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일단은 데이터들을 임포트하고 나서 데이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찾고 그런 것들이 찾아지면 나중에 분석하기 쉽게 데이터들을 좀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요. 그런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데이터 정제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정제. 그래서 1번 문제를 드렸던 이유는 데이터 정제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드렸던 문제예요.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세요? 네, 잘 되시면